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를 놓고 참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도 아직 횡보 양상이 짙게 깔려 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굵직한 거시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긴장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나름의 긍정적인 기대를 더 갖게 만드는 상황을 아직까지는 보여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바로 아래에서 꽤 강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인데 그래도 21,000달러 중반은 지켜주고 있어서 어쩌면 주말을 거치는 동안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세를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포인트를 안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거시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한 방 더 얻어맞으면서 흔들릴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결과는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 데이터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특히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도 새로운 한 주를 바라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CNBC가 나름의 월가 분위기를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꽤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지지한다 이런 나름 폭탄성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커런시를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 것으로 어쩌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혁신의 중심은 미국보다는 러시아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브릭스의 단결이 G7과의 대립각을 강하게 형성한 상황인데 확실히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세계 패권까지 아주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세 측면이나 가치 전망이나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한 전망이 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름 역사적인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슬 업그레이드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기대감은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이다, 카르다노 고래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한 양의 에이다를 매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덤핑은 중단됐고 매집은 엄청 폭등했고 어쩌면 하반기 강세 랠리의 신호탄은 에이다가 쏘아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름 시장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면서 이런저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암호화폐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 약세장은 시장 전체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수긍되는 멘트이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이슈의 일환으로 영향을 받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너무 기운이 빠지시지는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1,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횡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분봉 단위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거시경제를 둘러싼 환경 자체,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동조화된 흐름을 보인다라고 바라보면 나름 또 어느 정도 수긍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포 단계로 완화되기 직전 상황인데 어쩌면 며칠 안에 이 투심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44% 언저리에서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이 지금 22,000달러 돌파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면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일단 21,000달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약 21,868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다음 주에는 22,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황소 세력이 주말까지 지금의 동력을 유지할 경우 트레이더들은 24,0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분석가들은 22,0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게 될 경우에 30,000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톤의 전망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기대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폴링 웨지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면서 상승 가능 범위로는 27,300달러에서 28,6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상승 반전을 한 것이 이 폴링 웨지 패턴의 결과였다라는 점이 차트에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반면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카퍼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부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포물선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 발생한 비트코인의 반등 랠리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할 요인은 전혀 없었고 21,000달러와 22,000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 저항은 강할 것이고 알트코인은 이에 따라서 45%에서 50%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16,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은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7월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한 차례 방점을 찍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CNBC는 13일 발표되는 6월 CPI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인 긴축으로 나서야 할지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CPI가 5월의 8.6%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0.2%포인트 상승한 8.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CIO 피터 부크바는 CPI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대부분 에너지 때문이다.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CNBC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증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실적 수치와 함께 월가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적 추정치를 얼마나 낮추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의 어드바이저 마이클 아론은 시장이 도전적인 어닝 시즌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어닝 시즌은 실망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월가의 시장 강세론자들조차도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거론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놓고 바라봤을 때 확실히 러시아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겠다라는 나름의 전폭적인 입장 선회를 확인한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상당한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진행한 웹3 관련 토론회에서 러시아 연방재무부는 자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론회 주제가 웹3 시대의 영향과 신뢰, 새로운 인터넷의 시대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나름의 전폭적인 정부 입장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디지털화와 토큰화가
잠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투자 도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면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멘트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 혼자 나서서 스위프트에서 쫓겨나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손끝망을 구축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브릭스 회의를 통해서 푸틴은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폐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어쩌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주도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렇게 나름의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러시아가 블록체인 혁신의 선두권에 자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패권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 달러 패권이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일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서 벗어나서 다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잘 짝짝꿍을 맞추면서 선봉에 서 있다는 점은 블록체인 시대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시대적 패권 양상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도 시세지만 이런 거대한 상황적인 변화,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 이런 건 역시 우리에게는 꼭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외신 크립토 미디어들 보면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8월 초로 예정된 바슬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해 9월 이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에 바라봤던 에이다의 폭등 랠리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에이다 고래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폭락장에서 에이다를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하필 핵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포착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지난 30일 동안 에이다 10,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주소들이 에이다 7,190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3,8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10만 개에서 1,000만 개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은 에이다 덤핑을 중단했고 매집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늘상 기대 포인트를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세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아주 많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에이다 고래와 상어들이 더 많은 에이다를 보유하게 되면 변동성 증가와 유동성 감소를 통해서 앞으로 에이다의 추세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 특히 최근 에이다 가격은 지난해 9월 최고가인 3.16달러보다 거의 85%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반등을 위해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코인텔레그래프는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상어나 고래들의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에이다는 지난 5월 8일부터 하락형 삼각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턴이 완성한 뒤에 만약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0.31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멘탈 잡기도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암호화폐 산업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멘트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리얼비전 그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특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바닥에 있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약세장이 도래했다. 해소돼야 했던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지저분한 달이었다. 지금 자산 시장의 불황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분야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금융 생태계 전반이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3만 달러 붕괴는 실제로 경제적 또는 거시적 요소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바라보시고 조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